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뉴스 속 주인공들이 겪은 어려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전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중년층에게 전세는 주거비를 절약하며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 사기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더불어 악덕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 구조의 복잡성을 이용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전세 보증금을 갈취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히 돈을 주고 집을 얻는다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자 하나, 놓친 서류 한 장이 우리의 평생 저축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계약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은 신탁 부동산의 위험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반 건축물, 다가구 주택, 그리고 국세 체납 문제까지 이 모든 요소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철저한 사전 확인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떨까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거나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주요 문제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근저당권입니다. 이 용어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간단히 말해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저당권이 전세 계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전세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목돈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경매대금은 근저당권자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매가가 낮게 책정되거나 채무가 너무 많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의 전세 계약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이 중 특히 을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등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권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데 채권 최고액이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2억 원이 먼저 회수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둘째,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집주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두면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위험 요소를 더욱 꼼꼼히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계약 후 발생한 새로운 권리 설정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저당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대비와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계약서의 특약사항 명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에서의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신탁 부동산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전세 계약에서 또 다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복잡한 요인입니다. 신탁이란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권한은 신탁사가 행사합니다. 이런 구조는 자산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불편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첫 번째 문제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맺더라도 신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후 신탁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은 임차인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 전 신탁 원부를 철저히 열람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에는 신탁 설정의 세부 조건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 해당 부동산이 어떤 신탁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탁사의 권리 범위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신탁사와의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신탁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신탁사와 직접 연락해 매도인의 신탁 해지 계획과 매매 승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의 공식 동의 문서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는 계약은 임차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탁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사의 동의가 거부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법적, 행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점검받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 부동산은 계약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철저한 조사와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에서의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세 번째 문제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전세 계약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 위반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가? 위반 건축물은 주로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변경, 대지 경계 침범 등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한 공간이 위법 상태에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이주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예기치 못한 불평과 손해를 겪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예방하고 피하는 방법은 첫째, 건축물 대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해당 건물의 공식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상태를 비교해 위반 사항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나 면적이 대장과 다를 경우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현장 실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건물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축사나 공인중개사의 시각으로 건물을 점검하면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건축법 위반 사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위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위반 사항으로 인한 시정 명령이나 벌금 부과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매도인과 위반 사항의 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위반 건축물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꼭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에서의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네 번째 문제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세 계약 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독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다가구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 관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며 이들 사이의 권리 순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소유주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모든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후순위에 위치한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건물 내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 상태나 확정일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전한 다가구 주택 계약을 위한 대비책은 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법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물 소유권의 현황,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함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유주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소유주의 경제적 상황은 다가구 주택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유주의 체납 여부나 건물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하면 계약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건물 담보 대출 내역을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명시하십시오.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 주택 내 다른 임차인들과의 권리 관계와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특약 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주의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의 복잡한 권리 구조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위의 모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에서의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발생하는 다섯 번째 문제는 국세 체납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세 체납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면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건물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세 체납 문제, 왜 중요한가? 건물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선순위 채권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는 법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거의 전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체납 사실이 전세 계약 당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국세 체납 상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임차인은 사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국세 체납 문제 대비책은 국세 체납 문제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약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소유주가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건물 소유주의 협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꼭 요청하여 소유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서나 법원을 통해 추가 확인을 진행하십시오. 소유주가 제출한 국세 완납 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체납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경매 개시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특약사항을 통해 법적 보호를 확보하십시오. 국세 체납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소유주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보증금의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소유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면 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세 체납 문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대비책을 철저히 실행해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에서의 걱정을 덜고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신중한 계획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근저당권 문제, 신탁 부동산, 위반 건축물, 다가구 주택, 그리고 국세 체납 문제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체적인 대비책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열람과 같은 기본적인 확인 작업부터 시작해 특약사항을 활용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계약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정보입니다.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전세 계약의 성공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을 재검토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